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거잖아요. 새벽의 저주. 아, 그쵸. 그거는 조지 로메로인가? 그 감독의 새벽의 저주. 네. 역대급 좀비 작품이고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작품이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. 거기에서 이제 그거 있죠, 뭐 21일인가요? 28일로. 28일. 그다음에 그 후속편으로 28주 28주고 이렇게 해서 냈던 그런 작품들도 있고. 저는 그래도 제일 재밌게 봤던 좀비가 새벽의 황당한 저주. 아주 영국식. 네, 영국식 아주 코믹이죠. 네, 영국식 코믹을 굉장히 잘 살려낸 최고의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 같은 미드. 워킹데드가 최고. 좀비 천지가 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각각의 그 사람의 감정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길게 끌어서 약간 좀 물리더라고요. 그런.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. 워킹데드 지금 시즌 10편까지 나와 있어요. 네. 끝도 없어. 저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. 저도 새벽의 저주 잘 봤고요. 그다음 28주, 28일부도 좋았지만 28주도 굉장히 더 좋았던 것 같고,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워킹데드 정말 진짜 재밌게 봤어요. 살아있다랑 반도랑 확실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반도 같은 경우에는 액션 그리고 볼거리, 예고편 자체가 재밌었어요. 살아있다의 예고편도 좀 볼만하긴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좀 흥미도가 떨어졌고, 대신에 그 예고편 안에서 이 영화에서는 어떤 장면 그리고 어떤 캐릭터가 나올 예정이니까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거야, 그러니까 기대해줘. 그러니까 정보 전달에 그 입장에서는 잘 만든 그런 예고편인 것 같았어요. 살아있다 영화는 유아인이랑 박신혜랑 굉장히 좀 잘 보였어요. 두 인물이 잘 보였고, 그 반면에 반도라는 영화는 되게 스케일이 커 보였어요. CG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고 했는데 굉장히 볼거리도 많을 것 같고, 살아있다는 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좀 뭐 드라마 형식이라니까, 드라마 형식. 그리고 반도는 굉장히 액션, 뭐 CG 이렇게 볼거리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그렇게 봤습니다. 저도 비슷하게 이제 봤는데 반도가 스케일이 좀 더 크고, 이제 조금 스케일이 작은 편은 이제 살아있다. 천만 관객이었나요? 부산행이? 그쵸, 천만 넘었죠. 천만을 넘긴 장면들이 네.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스케일의 차이는 분명히 크게 존재하고 있었고, 그 안에서 보여지는 이제 어떤 연기력들, 뭐 이런 것들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. 네. 보진 않았으니까. 일단 예고편만 봤을 때는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비물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가지고 저도 엄청 좋아해요. 약간 좀 세상이 멸망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에 대한 고민도 가끔 많이 해요. 좀비물 하면은 원래 서양의 좀비물이 그 시초잖아요. 여름이고 흙먼지 날리고 약간 그런 것들을 연상케 하는 동양적인 요소는 굉장히 적었었어요. 좀비물에서. 네. 부두교라든가 네, 아니면은 굴 같은 거. 근데 그 최초로 이 좀비물을 동양화 시킨 게 거의 전 연상호 감독님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연상호 감독님의 어떤 부산행을 통해서 이 좀비물을 이제 동양화를 시킨 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잘 표현해줬다. 그래가지고 넷플릭스도 보면은 킹덤이라는 그 조선시대 그 좀비물도 나오잖아요. 좀비 미드. 네, 좀비 미드. 미드. 좀비 한드. 한드. 그렇죠. 네, 좀비 한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, 서양적인 그런 요소들을 잘 버무려서 동양적으로 끌어내려면 캐스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. 이 사람들의 이제 좀비를 표현하는 그 좀비러들, 영화 속에 나온 좀비러들의 어떤 연기, 그 다음에 메인 주인공들의 연기가 굉장히 중요한데, 여기서 저는 일단 반도는 스케일은 굉장히 커 보였고 다 좋은데, 이 강동원의 꽃미모가 이 좀비물에 안 어울리지 않나, 약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강동원 씨는 너무 잘생기고 연기가 약간 양아치 연기 굉장히 잘하거든요, 이분은.
그래가지고 영화들 꼴랑꼴랑하고 그 검사 외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우치 이런 데 보면은 껄렁껄렁하고 약간 양아치 같은 기질 보여주는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. 근데 그런 쪽에 특화된 사람이 갑자기 이제 과연 연상호 감독님이 잘 이끌어냈을까? 좀비물에 맞게끔. 근데 제가 약간 미스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냐면, 왜냐면은 공유 씨가 부산행에서 보였던 연기력도 있어요. 공유 씨도 안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연기를 잘했거든요. 그래서 캐스팅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. 지금 현재까지는 약간 의아한데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. 이런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유아인 씨로 넘어가서. 근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, 유아인 씨가 가장 잘하는 연기가 있어요. 광기 들린 역할. 그래가지고 이분은 예전에 이제 제가 이분의 팬이 됐는데 사도라는 영화에서 나왔을 때 사도세자를 연기했거든요. 거기서 사도세자 역할을 하는데 약간 점점 미쳐가는 역할. 정말 잘했죠. 점점 광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굉장히 잘했어요. 표정이나 두근거리는 말 같은 거 있잖아요. 약간 떨림 같은 그런 거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. 이 영화 제작하는 데 있어서 총알이 많구나 해가지고 뭐 어떤 그 배우라도 뽑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니까 강동원 하면은 그 남자들의 적이기도 한데 근데 모든 여자들이 사랑하는 그 배우 아닙니까? 그리고 그렇죠. 지금 시대가 또 이제 여성들의 소비가 굉장히 많아진 시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그래서 이 영화는 어울릴 만한 사람들 영화보다 강동원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. 상업 영화잖아요. 그러니까 대중적인 것도 잡고 예고편에서 보면은 반도의 예고편에서 보면은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. 근데 살아있다에서 보면은 유아인이랑 그리고 박신혜 두 명이 굉장히 딱 집중적으로 나오죠. 그렇죠. 예. 거기서 돈의 차이를 좀 제가 많이 느꼈고 이제 어떤 영화를 만들겠다 그리고 배우는 누구누구로 캐스팅했다. 그때가 작년 2019년 7월 달이었어요. 근데 2019년 7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은 엑시트가 있었어요. 예. 조정석, 예. 그다음에 소녀시대의 유나 씨. 네. 두 명이 나와가지고 오락의 액션물. 1000만까지는 안 갔는데 950만까지 갔어요. 꽤 나왔네요. 네. 이 두 명에만 조명하는 거. 엑스트를 보고서 생각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데 저 정도의 관객을 뽑을 수 있어? 그걸로 가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? 캐스팅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예요. 유아인, 박신혜. 예, 정말 좋아합니다. 일단 유아인은 연기력, 박신혜는 일단 되게 예쁘잖아요. 그래서 일단 저는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왔어요. 그 씬들이 눈에 확 들어오고 반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것도 굉장히 캐스팅을 잘한 것 같아요. 일단 연기력 좋은 배우들로 캐스팅한 것 같아요. 강동원, 이정현. 강동원도 굉장히 뭐 전우치부터 해가지고 연기력이 좋다는 얘기 들었었고 이정현도 옛날에 그 문성근이랑 했던 영화 꽃잎인가? 맞나요? 거기서 굉장히 연기력이 좋았다고 얘기 들었었고 저는 일단 뭐 두 영화 다 캐스팅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저랑은 좀 반대되는 저는 약간 미스캐스팅 쪽은 한데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. 네. 좋습니다. 부산행이 흥행을 했고 후속작이잖아요. 그러면 보통 이름이 부산행 2로 붙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그냥 부산행 안 봐도 반도만 봐도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축이 돼 있으니까 네. 전혀 상관없다라는 의지로 표명이 되고요. 과연 그 공유 좀비가 나올 것인가? 그리고 또 누구 있죠? 마동석 있죠. 마동석 네. 좀비가 나올 것인가? 그 얘기가 좀 돌았어요. 과연 나올 것인가? 좀비도 약간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. 동양 좀비하고 서양 좀비를 보면은 물론 이제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동양에서 표현된 좀비들은 좀 빨라요, 애들이. 그게 좀 있죠. 그 좀비의 변천사 같은 게 있죠. 좀비는 사실 좀 느려야 되거든요. 왜냐면 이 좀비라는 게 죽어 있는데 생각도 없잖아. 머리도 없고 그냥 오로지 식욕, 뭘 뜯어 먹어야 되는 식욕만 있잖아요. 전염성. 네. 그리고 이 근육이나 이런 뼈들이 다
너덜너덜하고 너덜너덜 썩어 해가지고 있거나. 잘 못 걸어당기고 막 이렇게 관절 꺾기 하듯이 네. 막 이렇게 하면서 다녀야 이제 좀비 정통 좀비인데 요즘 좀비들은 좀 빨라졌어요. 막 달리기 하고 빨라지 영화가 28일이었죠? 28일 때도 그랬어. 28일 후부터 좀비가 뛰기 시작했어요. 좀비가 뛰기 시작했어. 전력 질주하자 맞아, 막. 그리고 좀비가 총구 쏘기 시작했어. 어느 순간부터. 아, 살아있다라는 그 영화의 예고편을 보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좀비는 좀 똑똑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니까 문손잡이를 맞아요. 이렇게 하더라고요. 맞아요. 보통 본 것 같아요. 문이 있으면 밀거나 이런 거 두드리거나 때리거나 부시거나 이렇게 하지 문손잡이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살아있다의 좀비는 좀 이게 지능이 있다. 근데 반도의 좀비를 보면은 보스가 있는 거야. 보스 영예물. 왜냐면은 거기서 그 좀비들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꼭 뭐냐 하나의 생물체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좀비가 저 있잖아요. 그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오, 그거 보면서 제가 든 게 엽기적이야. 여기서 보스 좀비가 나오지 않을까? 좀비 중에서 최종 보스. 네, 좀 진화한 보다 더 강력한 어떤 좀비 군이 나오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반도의 좀비는 보다 더 이제 피지컬이 굉장히 강화된 좀비, 차별화된 좀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뭐 흥행에 성공을 하게 될까요? 근데 궁금한 게 요즘에 영화 보러 가시나요? 거의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극장 근처에 가본 적이 없죠. 저도 그렇고요. 집에서 뭐 넷플릭스 아니면은 VOD 서비스 이런 거만 보니까 일단 굉장히 진짜 굉장한 핸디캡을 안고서 출발을 하는 건데 사실 이 상황에 진짜 1000만 관객을 찍으면 2000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. 4천만이라고 생각하면 이 시국에 1000만이면 야 이거는 연성훈 감독이라는 그 감독이 진짜 부산이라는 걸 굉장히 1000만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일단 거기서 먹고 들어가는 관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기본적으로 이제 기대하고 찾아오는 그러니까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강동원이라는 배우가 티켓 파워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있을 테고 그리고 일단 액션 CG도 굉장히 좋을 테고 저는 좋게 봅니다. 박 작가님 어떻게 해서? 좋게 보신다니까 저는 좀 반대로 갈게요.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 전국 아니니까. 그렇죠. 네. 맞아요. 그거 무시 못하죠. 이분들이 하셔야 되는 과제가 하나 더 늘었어요. 극장에 안 오시는 그 불안 때문에 걸릴까봐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을 따로 광고를 해야 돼요. 다르게 이제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가 모든 것들이 다 종식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재개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만이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제작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이 영화를 찍은 게 2019년도 거의 뭐 초여름, 뭐 초중반 때 이렇게 찍었던 영화들을 2020년 개봉하려고 했었던 것들인데 코로나라는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한 번씩 다 연기했죠. 예, 그래가지고 야 이거 개봉 안 하기는 뭐하고 힘들 것 같아요. 힘든데 어쨌든 제작사들이 이제 마땅한 그 배급 형태를 좀 바꿔야 될 수도 있겠다.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올레 TV나 이런 데다가 풀어가지고 오히려 더 수요를 올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. 그런 생각 좀 합니다. 근데 요즘에 한국의 어떤 컨텐츠들이 해외로 수출 많이 되니까 네. 아마 VOD 서비스로 해서라도 해외 시장에 많이 공급이 될 것 같긴 합니다. 그런 생각. 사실은 이게 시차를 두고 개봉을 해요. 그래서 뭐 어느 걸 먼저 보겠다라는 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반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후에 그렇죠. 이제 둘이 만약에 동시에 개봉을 했다고 쳤을 때 뭘 먼저 보러 갈지. 근데 저는 일단 연상은 짱. 두 개 다 볼 것 같은데 굳이 한 개를 먼저 본다고 하면은 일단 반도 먼저 보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영화광들은 네. 영화를 다 볼 거예요, 둘 다. 네. 근데 어느 걸 먼저 선택을 할 거냐. 저는 일단 반도. 저도 반도. 연상호짱. 왠지 반도가 아닐 것 같아요. 살아있다 같아요. 저는 살아있다를 보러 갑니다. 네. 여기서 굳이 다른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. 예고편을 보는데 과연 이 영화에서 어떤 거를 표현을 할까
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표현할까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좀비 영화에서는 뭐니 해도 생존이겠죠. 그렇죠. 생존 영화를 찍는데 여기서 생존 영화를 찍는데 어떻게 살아나올 거야? 그 여기 예고편에서 보니까 UI는 게이머예요, 게이머. 프로게이머인 것 같아요. 뭐 방송하는 장면도 보이고 하거든요. 방송하는 장면에서 보면은 배틀그라운드가 나와요. 혹시 배그 아시나요? 네, 알죠. 배그 아세요 혹시? 저는 게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 배그조차도 모릅니다. 어떤 전 모릅니다. 어떤 한정된 맵에서? 네, 한정된 맵에서 사람들 여러 명이 투입이 돼요. 막 한 50명 되나요? 저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. 50명 되는 것 같던데요? 비행기에서 사람들을 떨궈요. 떨구는 그 자체가 랜덤이에요. 사람들 떨어지는 그 자체가.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남아가지고 그냥 맨 마지막 한 명 뽑는 거거든요. 그런 게임을 하던 그 생존의 전문가.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좀 허당이죠. 왜냐면은 방구석 전문가니까. 네, 마치 그 사랑을 하면은 책으로 사랑을 배운 것처럼. 그렇죠. 뭔가 실전으로 하진 않았는데 근데 아는 것만 하고. 이 생존에서는 어떤 그 여러 명 중에서 혼자 살아남으려면은 전략이 필요해요. 그리고 계략도 있어야 되고 함정에 빠뜨리고 덫을 놓고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. 좀비를 할 때 약간 전략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여성분 그 박신혜죠. 박신혜가 보니까 클라이밍 선수라든가 아니면 등산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. 거기서 줄 로프 타고 막 내려가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전략적이라기보다는 좀 행동, 실전에서 뭔가 체력적인 그러니까 안배를 갖춘 그런 사람. 그렇게 보니까 두 캐릭터 간에 어떤 상반된 게 있네요. 하나는 약간 좀 그 집에만 있는 그 히키코모리요. 맞나요? 너무 그렇게 맞나? 히키코모리라고 하여튼 뭐 네. 하여튼 주로 아무래도 은둔 생활을 즐기는 사람과 하나 네. 좀 이렇게 외향적인 성격으로 활동을 네. 좋아하는 사람. 맞아요. 그 둘이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살아나가는 네. 맞아요. 시나리오. 네. 설정은 좋네요. 저는 살아있다를 제일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. 이야기도 좋고. 일단 제작비가 일단 살아있다는 한 75억 정도, 75억을 투자를 했고 반도는 190억을 투자했어요. 거의 한 2배, 3배가 차이 나죠. 어떤 결과가 나올지. 엄북동도 한 150억 등. 아, 그렇네요. 그걸 알고 있는데. 살아있다 감독이 경력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첫 작품이지 않을까? 그 보니까 한 작품을 찍었는데 그건 그렇게 이슈화 되지 않았고 두 번째 작품인 것 같긴 해요. 신의 감독이긴 한데 그래도 기대가 많이 돼요. 그리고 감독 자체가 좀 검증된 감독 아닙니까? 네. 전에 뭐 부산행 같은 것도 네. 찍었고 그렇죠. 천만 감독이죠. 근데 저희가 얘기할 때 거의 대부분 살아있다를 얘기를 해요. 제가 예상하건데 영화 본 숫자는 제가 봤을 때 그 살아있다가 더 많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반도라고 예상하고요. 대신에 작품성은 살아있다가 더 좀 인정받지 않을까 싶네요. 저도 반도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가 더